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성공적으로 투자하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. 안녕하세요. 근절자유시장 수동자연구소입니다. 오늘은 재테크 전문가들이 왜 번 돈의 50% 정도는 저축을 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이 영상을 통해서 왜 저축과 절약이 중요한지 그 부분을 조금 느꼈으면 좋겠어요. 그걸 느꼈으면 좋겠는 마음에 준비했습니다. 일단은 왜 번 돈의 50% 정도는 저축을 하라고 할까요? 뭐 미래를 대비해서 저축을 해야 된다.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하지만 그게 좀 마음에 크게 와닿지는 않잖아요. 그거를 좀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일단 물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. 2020년 중앙일보 기사인데 지난 50년 동안 100원의 짜장면이 5,000원이 됐대요. 지금은 뭐 5,000원짜리 짜장면도 잘 없죠. 2023년인 지금은 거의 6,000원, 7,000원 하는데 지난 50년 동안 한 50배 이상 오른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서울 시내 버스 요금이 120배, 택시 요금이 63배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다. 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. 그러면서 주요 품목별 소비자 물가 변화에 대한 그런 표가 이렇게 있는데 뭐 쌀, 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계란, 소주, 맥주, 담배, 시내버스, 택시, 지하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를 뭐 133배 올랐다, 48배 올랐다 이러면은 크게 좀 와닿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거를 CAGR로 이렇게 변화를 한번 제가 해봤어요. 이 CAGR은 뭐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라고 하죠. 그래서 만약에 100원이 있다. 근데 CAGR이 10%다 하면은 매년 10%씩 상승하는 걸 의미해요. 그래서 100원이 110원, 110원이 121원 이런 식으로 해서 10%씩 계속 불어나가는 걸 의미하죠. 그런 거 보면은 짜장면은 지난 50년간 100원에서 5,000원이 됐다고 하니까 CAGR로 보면은 8.1%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100원이 108.1원 해서 108.1원이 그 다음에 또 8.1%가 올라서 그 다음에 또 8.1%가 올라서 이렇게 50년 동안 8%씩 쭉 오른 거죠. 지금 쌀도 그렇고 소고기도 그렇고 돼지고기도 그렇고 여기 적혀 있는 물품의 대부분은 굉장히 높은 CAGR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50배, 33배, 133배 이렇게 늘었다. 지난 50년 동안 뭐 이렇게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했었죠. 지난 50년간. 그래서 지난 50년간 소비자 물가 지수의 CAGR을 확인해 보면은 1973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보면은 2023년 1월의 만원은 1973년에 540원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약 6%씩 계속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을 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수익률 같은 거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예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년간 뭐 보면은 한 4% 정도 되거든요. 저축은행에만 계속 예금만 해왔다고 하면은 CAGR로 보면은 한 4% 정도 돼요. 제가 그런 거 이렇게 통계 내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계산을 많이 해보는데 한 4% 정도 되고 뭐 코스피에 투자했다 뭐 S&P에 투자했다 하면은 각각 5% 7%뭐 요 정도 돼요.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6%라는 거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늘어나면 어떡하지?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좀 살짝 예상을 해봅니다. 왜냐면은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2019년 이후 물가 안정 목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기준 2%예요. 그러니까 2%에 맞춰서 통화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이거를 좀 맞추겠다 하는 거죠. 그래서 아까는 50년의 물가를 봤지만 지난 20년의 CAGR을 보면은 2003년 1월부터 2023년 1월을 확인을 해보면은 CAGR은 2.38% 정도 맞게 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격동의 7, 80년도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죠. 대신 그때 금리도 굉장히 높았죠. 그래서 저축을 해서 금리만 제대로 취했어도 물가 상승률하고 비등비등하는 혹은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도구였었어요. 그러면은 이제 물가가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우리가 알았어요. 물가가 이렇게 매년 오른다는 거는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. 하지만 물가 얘기를 맨 처음 했던 이유는 대략 어느 정도 비율로 물가가 상승하는지 뭐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먼저 물가를 이야기한 거였어요. 물가가 이렇게 오른다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은 내가 1년에 얼마를 쓰는지 알고 있으면은 내가 평생 얼마를 소비할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. 평범한 직장인들이 미래가 두려운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래가 두려운 이유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. 예측이 어느 정도 되면은 미래가 그렇게 두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. 내가 이번 연도에 얼마를 썼고 내년에 얼마를 쓸지 내가 죽을 때까지 약 50년 정도 되겠죠. 50년 동안 내가 얼마를 써야 될지
그러면은 그 쓸 만큼의 재원을 내가 갖고 있는지 혹은 그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여기서부터 저는 재테크나 투자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투동자라는 걸 만들었었고 가계부에 대한 것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이런 물가 상승에 대한 거나 뭐 피셔 법칙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초반에 좀 많이 했었죠. 뭐 지금은 조금 그 의미가 많이 퇴색이 돼서 지금은 좀 그런 게 사람들의 흥미가 없다는 거를 이제 알게 돼서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지만 그러면은 이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. 연소비 금액이 2,400만 원인 사람이 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40대예요. 그래서 한 50년 살 것 같아요.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3%라고 잡을게요. 뭐 나라가 목표로 하는 거는 2%지만 그게 딱 맞춰지라는 법은 없으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다 생각해서 3%라고 이렇게 잡았어요. 그럼 이 사람이 50년 동안 소비해야 되는 금액은 약 27억 8,830만 원 정도입니다. 예. 약이라기보다는 이게 정확한 계산 금액이에요. 27억 8,834만 8,559원. 이게 이 사람이 미래의 총 소비될 금액인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2,400만 원을 쓰면서 어떠한 생활 수준을 유지했어요. 뭐 캠핑도 하고 뭐 데이트도 하고 뭐도 했어요. 근데 이번 연도에도 혹은 다음 연도에도 혹은 50년 동안 그냥 그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고 쳐요. 괜찮았어. 작년에 행복했어.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쳐요. 그러면 그 사람은 작년 2,400만 원보다 3% 오른 금액을 지불해야 될 거예요. 왜냐면 물가 상승이 그렇게 됐으니까. 예, 당연한 소리죠. 그렇게 해서 50년을 산다고 치면은 27억 8천만 원을 벌어야 된다고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27억 8천만 원을 벌지 못하면은 이 사람의 생활 수준은 떨어지게 될 거예요. 그죠? 예. 근데 이거보다 훨씬 많이 벌면 또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. 예. 그래서 이거를 연소비 금액으로 평균을 내면 5,500만 원이고 월 소비 금액으로 평균을 내면 460만 원 정도예요. 그러면 이거 계산을 왜 하냐면은 그러면 1년에 5,576만 6천 원을 버는 사람이 2,400만 원을 써야지 이 생활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. 왜냐면 평균이니까. 평균 매년 5,500만 원씩 50년 동안 쓰면은 그 값이 27억 8천만 원이 되니까 5,500만 원 버는 사람이 2,400만 원 쓰고 나머지 금액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갖고 있어야지 나중에 모자랄 때, 나중에 20년, 30년 후에 이 3%로 꾸준히 늘어나니까 연소비 금액이 크게 늘었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겠죠.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해도 돼요. 왜냐면 5,500만 원 버는 사람이 2,400만 원 쓰면은 나머지 3천만 원 정도가 남잖아요. 그럼 그거를 가만히 냅둔다는 조건 하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만 냅두지 않고 그걸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. 그러면은 이 연소비 금액이 줄어들 수 있겠죠. 버는 돈만큼 상세가 되니까 나머지 돈은 저축을 해야죠. 그러니까 43%는 쓰고 나머지 57%는 저축을 해야 된다. 하지만 이걸 쓰고 나서 남은 금액이 3천만 원 정도 있으니까 그걸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은 뭐 은행에라도 넣어놔서 그걸 통해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50%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되지 않겠냐.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50% 저축이 어떠한 내 삶의 질을 굉장히 비약적으로 올리기 위한 그런 금액이라기보다 내 삶의 질을 지금과 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만큼 물가 상승은 무섭고 그리고 이게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잖아요. 지금 50년 동안 쓰려면은 27억 8천을 죽을 때까지 벌어야 되는데 만약에 평범한 직장인이 이 물가 상승률만큼의 월급 상승이 없다면은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재테크 전문가들이 50% 저축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. 예.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가슴에 느끼게끔 첨언을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 미래 총 소비 금액을 여기다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. 이 지금 50년 동안 이 정도 돈을 써야 된다는 거는 그냥 고정된 사실이에요. 고정된 사실이니까 이 돈의 가치를 한번 느껴보자 이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이 2,399만 9,999원을 쓰는 사람이라고 볼게요. 아까 2,400만 원 쓰는 사람이었잖아요. 근데 1년에 1원을 아낀다고 볼게요. 1년에 1원을 아끼면은 미래 가치로 보면은 116원을 아낀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이거를 10원을 아낀다고 보면은 1,100원을 아끼는 거고 1년에 100원 아낀다 라고 보면은 11,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면은 1,000원을 아낀다 116,000원 만원을 아낀다 116만원
10만 원을 아낀다. 매년 10만 원씩 아낀다. 1160만 원. 매년 100만 원씩 아낄 수 있다. 1억 1600만 원이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용하는 금액에 매년 100만 원 정도,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죠. 그 정도를 이제 아낄 수 있으면은 내가 소비해야 될 금액이 27억 8천에서 26억 7천으로 줄어요.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,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쓰는 돈의 가치가 단순히 그 액면가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,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계산을 해보면은 뭐 한 달에 8만 원 아끼는 거, 한 달에 뭐 2번 정도 술 안 먹는 거, 그 돈이 굉장히 큰 돈일 수가 있어요. 미래의 가치로 보면은.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뭐 연금의 미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을 한다든지, 현재의 가치를 미래의 가치로 환산을 한다든지, 뭐 이런 계산 공식을 알면은 이런 걸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요새 채권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. 채권도 다 가치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. 미래의 가치를 땡겨 와가지고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가지고 이 채권의 가격이 얼마인가,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데, 아무튼 이거를 한번 보셨으면은 이제 왜 번 돈의 50%를 저축을 하라고 하는지, 그리고 왜 그렇게 절약을 하라고 하는지,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왜 항상 얘기를 하고 가계부를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,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. 뭐 성공적으로 투자를 해서 뭐 투자 수익이 계속 불어나는 거 물론 좋죠. 좋은데 일단 자기가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지 그런 투자나 그런 투자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목표로 잡고서 핸들링 할 수 있는 거지. 이런 거 전혀 모르면서 이런 뭐 물가가 무서운지 모르고, 내가 소비하는 금액이 이렇게 큰지 모르고, 내가 앞으로 소비해야 될 금액이 이렇게 큰지 모르고,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성공적으로 투자하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이런 얘기를 오히려 더 저는 많이 재미있어 해요. 왜냐면 명확하니까, 뭔가 계산을 해서 명확하게 산출값이 나오니까 좀 그런 거를 저는 더 재미있어 하는데, 사실 일반적인 유튜브에서 이런 거를 소비가 잘 되지 않죠. 이런 거를 어떻게 검색을 해서 들어오지도 않고,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계속 움츠러들게 되고,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 그런 정보를 더 얘기하는 경향도 생기고, 뭐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거에 관한 뭔가 디테일한 얘기나 이런 시트를 공유하는 거나 뭐 이런 거는 앞으로 저는 이제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. 예. 이런 거 관심도 없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런 걸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 보이고, 그리고 이런 거 하나하나 연구하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데 거기에 비해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으니까 저도 계속 더 이런 걸 안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초심을 찾기 위해서라도 멤버십을 해서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한테만 뭐 이런 거를 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, 앞으로는 이런 거를 그냥 일반 유튜브에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지 않을까,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영상을 보고 좀 돈의 가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나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가계부도 지금 공유되어 있는데 가계부도 이제 공유를 종료할 거예요. 가계부도 이 영상이 올라가면은 공유를 종료할 예정입니다. 예. 근데 지금 가계부 쓰시고 계신 분들한테 뭐 그런 정보를 더 안 주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. 예. 뭐 카페에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대답해 드릴 테니까 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예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